데브옵스 로드맵입니다. 제가 이 자료가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에서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죠. 제가 정말로 대부분 공감을 하는데 딱 하나만 공감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선형 구조가 여러분 절대로 순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가 사실 모두가 중요하고, 어떤 걸 먼저 시작하는 거 반드시 다음 걸 해야 된다, 이런 선형적인 구조를 안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선형적인 구조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생기는 거고, 그 목적은 뭐 우리 회사가,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지, 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건 없다, 다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언어를 배우는 게 있죠.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 구현하는 것도 구현하는 거지만, 어떤 코드를 읽고 이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가지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직접 잘 작성하고 잘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슨 언어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랑 파이썬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이 데브옵스에 관련된 이미 많이 나와져 있는 코드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파이썬이랑 고로 만들어져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파이썬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 고가 무섭게 추격을 하는 중입니다. 이 친구의 퍼스널 리커멘데이션도 고를 추천하고 있네요. 네. 한 언어를 잘하면 여러분 다른 언어를 배우기가 쉽고, 고를 공부하다가 파이썬을 공부하면 자신의 고 코드가 더 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랭귀지를 편식하시지 마시고 이것저것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OS의 컨셉, OS 자체를 이해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걸 굳이 뽑자면 이거를 뽑고 싶네요. 네, 뭐 OS의 프로세스, 스레드, 뭐 소켓, TCP/IP, 7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디스크의 사용량 모니터링,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OS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뭐 정말 커널의 코드 막 이렇게까지 깊숙이까지는 선택에 의해서, 그 상황에 의해서 다룰 수는 있는데, 그 OS를 잘 다루고 그 OS를 쉘을 뭐 잘 다루고 이런 거는 가장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이니티, 시스템 D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니티는 이제 요즘 많이 안 쓰죠. 시스템 D가 이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버를 관리하는 기술들이 정말로 이제 너무나 많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만큼을 OS 정도로 포함하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 네. 그 보면 뭐 모니터링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HTTP, HTTPS, SSL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FTP, SFTP 뭐 이런 게 굉장히 다 중요해서, 네, 나중에는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OS도 뭐 우분투 아니면 이제 RHEL 계열의 센트OS나 아마존 리눅스 뭐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게 이제 좋죠. 그리고 네, 시큐리티. 데브옵스 엔지니어도 이제 시큐리티를 알아야 돼요. 아까 언급했다시피 네, 시큐리티도 알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툴들, 이 소프트웨어 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리버스 프록시 계열들, 뭐 캐싱 서버, 로드 밸런서, 뭐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엔진엑스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제가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 이야기인데, 심지어 아파치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엔진엑스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톰캣 같은 거는, 자바를 예로 들면 자바와 톰캣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많이들 쓰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서버에 톰캣을 설치하고 거기다 이제 와르 파일을 올려서 썼었는데, 요즘은 이제 자르 파일 형태로 묶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솔루션들은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에 따라서 핫해진 솔루션들이 이제 많죠. 이스티오나 엔보이 프록시나
뭐 컨설 같은 거는 뭐 언제나 핫했고요. 지금 이제 가장 떠오르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죠.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이제 코드로서 인프라를 정의하는 거. 뭐 다양한 기술들이 많은데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테라폼이 있고요. 이제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테라폼을 사용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기술도 대세가 되었고, 컨테이너는 정말 제가 AWS 컨테이너 히어로로서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컨테이너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왜 컨테이너가 핫해졌는지, 중요해졌는지 그러한 사상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힌트를 드리자면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꼭 이해했으면 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은 뭐 이제 쿠버네티스 하나만 보셔도 충분할 정도로 평정을 뭐 했죠. 컴피레이션 매니지먼트도 앤서블 하나가 거의 뭐 통일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앤서블이랑 뭐 쿠버네티스랑 같이 이제 막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CI/CD 툴은 여러분 여기에 이제 뭐 체크를 했는데 저는 뭘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긴랩을 우리는 써서 긴랩 CI를 썼다고 하면 긴랩 CI를 쓰는 거고, 젠킨스를 쓰고 싶어 그럼 젠킨스를 쓰는 거고, 뭐 트래비스나 서클 CI 같은 상용 솔루션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뭘 써도 능숙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CI 솔루션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각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사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능들을 이해해서 정확히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관련된 섹션들이 있죠. ELK가 이제 뭐 거의 오픈소스계에는 뭐 통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레이로그는 제가 거의 한국에서 쓰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좋은 솔루션입니다. 스플렁크는 이제 강력하지만 가격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솔루션이고, 네. 페이퍼 트레일도 가격 스플렁크 대비 굉장히 이제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도 뭐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APM이라고 불리는 이제 듀렐릭, 뭐 예거, 앱다이나믹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내 솔루션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제니스퍼 소프트나 NHN에서 만든 핀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요즘에는 모니터링,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은 프로메테우스를 많이 쓰시죠. 저 때는 이제 제가 초창기 때만 해도 나기오스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상용 솔루션 중에서는 저는 이제 데이터독이 평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독 광고가 아니라 데이터독을 한번 써보면 아 정말 이 친구들이 어마무시하게 만들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이고요. AWS, GCP, 애저 무엇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AWS를 가장 선호하지만 여러분들은 네, 회사가 쓰고 있는 걸 아주 잘 쓰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디자인 패턴, 이제 결국 서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패턴인데, 클라우드를 넘어서 온프리미스도 똑같습니다. 가용성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구현을 어떻게 할 건지, 얼마만큼 빠르게 만들 건지,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정말 공부에 끝이 없습니다. 저도 결국엔 저의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막 있는 거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기술이 바뀌고 진화하기 때문에 keep learning 하는 거, 계속 지속하는 거, 계속 이 기술의 트렌드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